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배민클럽 보이콧을 하는 업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. 사실상 뭐 이런 말들도 있어요. 뭐 그러면 그냥 자체 배달을 쓰면 안 되냐, 아니면은 뭐 다른 플랫폼을 쓰면 안 되냐. 다른 플랫폼을 쓰면 안 들어옵니다. 가격이 인정돼도 나 사 먹거든. 왜냐면은 맛있어. 근데 욕하면서 먹어. 이거 안 사 먹는다. 그럼 또 몇 달 뒤에 또 사 먹어. 배달은 절대 안 죽어요. 이게 사실 경제가 좀 언급은 하지 않는데 좀 너무 그래 자신 있으면 하는 게 맞아. 근데 안 되는 구조잖아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참고를 하시고 배민클럽에 대해서 대항마를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뭐 정 안 되면은 샵인샵을 더 하시거나 아니면은 하나의 매장에 두 개의 간판을 달지 않고 약간 분리를 해서 수익처를 더 내는 것도 요즘은 좀 현명한 방법입니다. 왜냐면 백화점, 신세계 백화점을 가더라도 옛날에는 전부 다 매장 안에 옷만 팔았어요. 근데 특히 일본 브랜드들 이런 곳들은 매장 안에 옷도 팔고 텀블러도 팔고 생활용품도 팔고 그 다음에 카페도 있어요. 그 안에 음식도 팔아요. 그래서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브랜드화가 지금 제가 봤을 땐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. 음식점도 하나의 문화를 이제 교류할 수 있는, 하지만 음식에 대한 문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브랜드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다각화하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 참고하시고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배민클럽 보이콧을 하는 업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. 가장 중요하고, 그렇다면 우리는 관망해야 된다. 관망할 때 준비를 해놓고 우리는 우리대로 길을 만들어 놓아라 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주십시오.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뭐 소비자들은 좋다, 소비자들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던데 설명해 주신 거 들어보면 결국 아니네요. 그것도 나중에 알죠. 지금은 잘 못 느끼고.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좋은 건 지금 가격에 지금 혜택이면 좋은 건데, 이게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있진 않거든요. 여기 왜냐면 몇 억을 놓고 가게를 만드는데, 사실상 뭐 이런 말들도 있어요. 뭐 그러면은 그냥 자체 배달을 쓰면 안 되냐, 아니면은 뭐 다른 플랫폼을 쓰면 안 되냐. 다른 플랫폼을 쓰면 안 들어옵니다. 솔직히 말하면. 그리고 자체 배달을 쓰게 되면 한 명당 라이더 고용하는 비용이 300만 원이에요. 보험료도 줘야 되고, 그러면 한 명이 칠 수 있는 배달은 몇 개 안 돼요.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들은 정해져 있어요. 원가율이 낮으면서 많이 파는 뭐 짜장면집이나 면장사, 이런 국수 장사들은 가능해요. 뭐 한 8,000원 받고 원가율이 뭐 한 15%에서 20% 정도면 가능하다는 거죠.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. 배민 플랫폼이 벌써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가율을 낮추고 그렇게 라이더를 해서 해도 상관없어요. 근데 그게 소용이 있을까요? 배달 플랫폼들은 다 무료를 했는데 우리가 무료하고 배달 기사를 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있습니까? 그게? 없어요. 그거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. 그리고 소비자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보통 한 2, 3개월 뒤에 이제 각인을 시키게 되죠. 전국에 있는 음식점은 단합이 안 돼 있어요. 경쟁자이지만 단합을 할 수 없는 구조예요. 이 모든 음식점은.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나중에 가격도 높아지고, 가격이 높아지면 결과적으로는 원가율이 낮고 가격이 덜 올라가고, 그 다음에 가격 형성이 괜찮고 가성비 좋고 맛이 좋은 곳에 쏠리게 돼 있다. 그리고 그것 또한 안 되면 홀 포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거죠. 근데 배달은 절대 안 죽어요. 절대 죽을 수가 없고, 이제 예를 들어서 100%의 매출이 있으면, 옛날에는 배달이 뭐 70%였으면 뭐 이제 한 50%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. 시간이 경과될수록. 그러면 그 50%는 결과적으로 홀 포장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. 자사 앱이거나. 자사 앱 같은 경우는 개발 비용이 조금 많이 들지 않나요?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 개인 브랜드는 네. 좀 하기 힘들어요. 그렇죠. 근데 좀 중소형 프랜차이즈들은 이거 시작하게 됐고, 제가 뭐 이 담당자를 좀 만나봤는데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. 이게 지금 배민이 이제 가격이 인상이 되고 나서 이제 여기는 이제 호황이다. 엄청나게 문의가 막 한 3배, 4배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. 이쪽도 나중에 수수료 올립니다. 나중에. 많이 이용하고 그렇게 되면.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여기보다는 될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자사의 힘이 중요한 거죠. 자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온 거죠. 그리고 2차 브랜드도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지. 왜냐면 20평대면 2개를 할 수 있어요. 2개 정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반반 정도로 해서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체크해볼 만하다. 근데 만약에 배민클럽이 진짜 흥행하고 약간 그렇게 활성화가 진짜 잘 되면 또 이제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근데 확률이 좀 적나요? 그 붐은 네. 어디서 일어나냐면 대한민국 대형 프랜차이즈들에서부터 시작이 돼요. 아니면 신흥이 올라오거나. 그러니까 대형이 지금 보이콧이 일어나고 있잖아. 그러면 이게 확률이 반반이야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배민 한참 들어올 때 맥도날드가 들어가지 못했거든. 근데 나중에 한 1년 뒤에 맥도날드가 들어왔어. 네. 왜냐면 맥도날드 원래 맥딜리버리라고 원래 있었어. 근데 맥딜리버리도 하고 이것도 하게 된 거지. 근데 맥도날드는 키워놓은 상태야.
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타격이 없어. 그리고 배민클럽 안 하면 이쪽으로 돌려가는 또 이제 형성화가 이제 된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 프랜차이즈가 움직이면 이게 되는 거지. 왜냐면 대한민국 자영업 중에 대형 프랜차이즈의 수가 더 많아. 거의 월등해.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내가 봤을 때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. 치킨값도 교촌이 움직이면 다 따라 움직이잖아. 그 잡고 있는 시장 가격을 형성화하고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은 그렇게 대형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하느냐를 먼저 봐야 돼. 아니면 자기가 대형이 되거든. BBQ 가격 인상돼도 나 사 먹거든. 왜냐면은 맛있어. 근데 욕하면서 먹어. 닭다리 뜯으면서 이거 안 사 먹는다. 그럼 또 몇 달 뒤에 또 사 먹어. 이번에 또 BBQ가 저희 뭐 30주년 행사하잖아. 그러면서 다시 그 가격이 안정화되게끔 만드는 거야.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또 되고, 지금 교촌도 지금 그때 인상되고 그 물류 자급화 시키면서 엄청나게 지금 성과가 좋아지고 있거든. 뭐 지금을 내다봤을 수도 있고.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. 지금 현재 어떻게 동향이 움직이느냐, 제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영상에 주마다 드릴 거예요. 어떻게 자영업이 흘러가느냐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잘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소비자의 입장에서 좀 어떨 것 같아요?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저도 좋다고 생각했거든요. 일단 배달비 무료라는 게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좋을 것 같았는데 결국에 이제 가격도 올라가고 이렇게 밸런스가 맞춰지면 최종적으로 제일 늦게 이제 피해보는 건 소비자라고 이제 생각이 소비자 중에도 1인 가구가 가장 네. 문제가 되겠지. 2인, 3인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죠. 그렇죠, 그렇죠. 왜냐면 배달비가 내려가는 대비 음식 가격보다 배달비가 혜택이 더 많아지니까. 네. 근데 1인은 더 손해를 본다. 1인 가구들은. 그래서 결코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좋은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. 이제 그게 아마 될 거야. 그거는 자연스럽게 될 거야.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마트를 갔는데 식료품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. 지금 엄청나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말로 이게 사실 경제가 좀 언급을 하지 않는데 좀 너무 안 좋아. 뭐 세계 경제가 안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근데 별 수 없어. 뭐 한탄해봤자 살아남아야 되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또 좋아질 때 또 바꾸면 돼. 그러면 만약에 이제 대기업들도 배민클럽 뭐 보이콧하고 배민 탈퇴하는 그 사장님들도 많고 뭐 하더라고요. 탈퇴를 하면 안 되지. 근데 진짜 배민이 망할 그 상황은 없는 건가요? 그러니까 탈퇴를 하는 기준을 내가 말해줄게. 네. 자기의 음식점이 정말 사랑을 받아서 탈퇴를 해도 매출이 그러니까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. 자신이 만족해야 되거든. 그 수익이. 그래 자신이 있으면 탈퇴하는 게 맞아. 근데 안 되는 구조잖아. 그걸 알고 이러잖아. 이 배민이. 배민뿐만 아니라 그 배달 플랫폼이. 그리고 배민이 벌써 생활화되고 다 됐는데 어떻게 없어져? 그리고 한국 특성상 전부 다 배달을 시켜 먹는 문화인데. 잘했지. 근데 세계에도 배달이 있습니다.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버 배달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. 근데 한국처럼 이렇게 활성화되진 않았어요. 근데 내가 봤을 때 없어지진 않지만 이게 자영업 하는데 이제 음식 만들고 그거만 신경 써야 되는데 복잡한 거야. 이게 배달, 홀, 포장, 배달해도 배달 플랫폼마다 다 다르고 세팅값이 다르고 거기서 식자재 가격을 내리고 신메뉴를 내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야. 오늘은 또 현재 배민원의 상황과 해제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또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걸 다시 한번 언급해드렸어요. 저는 이 데이터를 봤습니다. 배민클럽을 하고 일반 배민이랑 배민원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몇 %가 형성화되는지는 제가 그거를 또 받고 나서 제가 또 그거를 알려드릴 테니까 또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